안녕하세요. 라이트하우스입니다. 여러분, 갑질이란 단어 아시나요? 사회적으로 유리한 위치에 있는 자가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상대방을 자신의 방침에 강제적으로 따르게 하는 행위를 말하죠. 직장 상사가 부하 직원이 한 일을 본인이 한 일인 양 조작하는 성과 가로채기나 학생, 연구원에게 지급되는 학생 인건비를 자기 마음대로 사용하는 교수 등 우리 사회에는 많은 갑질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들은 대부분 상대를 좌지우지할 수 있는 지위를 가진 사람들이 본인의 인성이 드러나는 갑질 행위를 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상대방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능력도 없으면서 오히려 의뢰 입장에 있는 사람들의 자금을 자신의 이익을 위해 사용하고 있음에도 반대로 갑질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바로 갭투기꾼들이죠. 예를 들어 전세가를 마음껏 올리고 그래서 집을 빼겠다고 새 집을 구해놨더니 다음 세입자가 들어오지 않아 보증금을 돌려줄 수 없다고 하며 계약금을 날리게 하는 인간들이나 올릴 때는 착실히 올리면서 반대로 역전세가 났을 때는 본인의 사정을 얘기하면서 시세에 맞게 내려주지는 않는 인간들도 있고 심지어는 깡통주택이 만들어지면 강제 경매를 넘긴 후 웃돈을 얹어서 사라고 협박까지 하는 등 갑질이 아니라 범죄에 가까운 행위까지 하는 인간들도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자기들 덕분에 세입자들이 살 수 있는 주택이 나온다며 사회에 기여하고 있는 자기들을 정부가 때려잡는다고 하면서 시장 논리를 운운하는데, 정말 시장 논리를 운운하려면 계약할 때 계약금, 중도금, 잔금을 제때 안 내면 계약이 취소되듯이 세입자의 계약이 만료되고 나갈 의사를 내비쳤을 때는 공실이 나건 말건 깡통주택이건 말건 100% 전액 돌려줘야만 감히 시장 논리를 운운할 수 있는 자격이 생기는 것 아닌가요? 그래서 오늘은 탐욕에 빠진 저들이 자신의 욕심으로 세입자들에게 갑질하면서도 반대로 자기들 때문에 전월세를 들어갈 수 있는 주택들이 나왔기 때문에 사회에 기여하고 있다는 저딴 이야기들이 왜 택도 없는 소리이며 저들의 자위용 멘트일 뿐인지, 그리고 이들이 왜 사회 악인지에 대해 함께 확인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선 투기꾼들이 하는 행태부터 보실 텐데요. 먼저 꼽을 것은 분양권 투기입니다. 자신이 거주할 것도 아니면서 분양을 받은 뒤 프리미엄을 붙여 다른 사람에게 파는 행위를 말하죠. 이렇게 실수요들이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도록 공급되는 주택들을 투기꾼들이 선점하여 가격을 올리니 막상 입주 시에는 분양가에 비해 천정부지로 치솟은 가격으로 인해 사람들의 내 집 마련의 꿈은 점점 더 멀어져만 가게 되는 거고요. 무주택 청약자들의 통장을 사거나 대리 청약, 분양권 전매 등으로 신규로 나오는 주택들을 가져갔던 다주택 투기꾼들은 2013년 4월 유주택자들에게도 청약을 받을 수 있게 하는 만우절 거짓말 같은 4.1 정책이 발표된 이후 직접 청약 시장에까지 뛰어들면서 공급되는 주택의 대부분을 실수요가 아닌 다주택 투기꾼들이 가져가게 되는 거죠. 2008년 1,510만 채에서 2018년 2천만 채로 10년간 신규 주택이 490만 채 증가할 동안 주택을 보유한 사람들은 고작 240만 명 늘면서 새롭게 공급되는 주택의 50%가 넘는 250만 채는 다주택자들이 매입했다는 것이 통계로 나와 있으니까요. 그래놓고 저들은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면 공급 부족이 일어나면서 집값이 더 오를 것이라는 프레임을 잡고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실수요들이 내 집 마련할 주택을 지들이 투자, 재테크라는 명목으로 투기해서 가격만 뻥튀기 시킨 것일 뿐입니다. 즉, 공급 부족은 정비 사업이 침체되거나 서울 내 신규 주택지를 개발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다주택자들이 무분별하게 실수요들이 가져갈 주택을 선점해서 가져갔기 때문이죠. 이뿐일까요? 임대료라는 것은 해당 집에 거주할 수 있는 가치에 따라 지불하는 금액으로 지역의 교통이나 학군, 상권 등 인프라가 개발이 되는 경우에나 상승하는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물가 상승률도 아닌 그보다 더 심하게 오르는 주택 시세에 따라 임대료 역시 당연히 올라야 하는 것처럼 프레임을 만들고 규제가 시행될 때마다 막상 집주인인 지들은 하나도 손해보지 않으려 세입자들에게 떠넘기는 걸
정당한 일인 것처럼 당당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계약갱신 청구권을 도입한다고 하자 임대료는 당연히 오른다고 가정하고 미리 올린다는 이야기들을 짓거린다든지, 보유세가 올라가면 세입자들에게 떠넘길 것이라고 하며 아주 지들 맘대로 모든 것이 돌아가는 것처럼 생각하고 있죠. 이렇게 이들이 수년 전부터 초이노믹스로 인해 가계 부채로만 늘어난 유동성과 함께 완화된 정책으로 마음껏 집값을 끌어올리는 동안 투기 수요들은 지속적으로 유입되면서 거품은 커져만 갔고, 이로 인해 실수요들의 내 집 마련이 멀어져 가게 만들며 임대차 시장에 머무르거나 투기 수요들에게 밀려 하급지로 이동하는 젠트리피케이션 현상이 나타난 것이고요. 그러면서도 이것이 당연한 가격이라고, 지금이 제일 쌀 때라고 사람들을 부추겨 빚을 잔뜩 지면서 사게 만들어 가계부채는 한없이 올라가고 많은 하우스 푸어들이 양산되게 된 것이죠. 얼마나 올랐냐고요? 감정원에서 뽑은 서울 아파트 실거래 가격 지수를 보면 초이노믹스가 시작되기 전인 2014년 6월 76.6에서 작년 11월 130.1까지 69.8%나 상승하였고, 같은 기간 전세 실거래가 지수 역시 73.5에서 104.2까지 41.8%나 상승했습니다. 특히 갭투기가 활성화되던 2014년 7월부터 2016년 1월까지 18개월 동안 26.2%나 오르며 월 평균 1%가 넘는 높은 상승률을 보였죠. 이때 공급이 많이 부족했었나요? 아니면 매매가 활성되지 않고 멸실 주택만 늘어서 전세 대란이 났었나요? 실상은 갭투기꾼들이 뭉쳐 전세 가격 담합을 하면서 가격을 계속 끌어올려 실제 가치보다 높은 전세 가격 거품이 끼게 된 것이며, 어쩔 수 없이 세입자들은 많은 전세자금 대출을 받아 여력이 되는 한계까지 울며 겨자 먹기로 메꿨을 뿐이고요. 예를 들어 대치 아이파크의 경우 초이노믹스 안팎으로 11억 정도의 거래가였었다면 지금까지 25억 가까운 가격까지 뻥튀기 시키는 동안 전세 가격 역시 8억 중반에서 14억까지 올리며 가치 거품이 끼었죠. 강남의 고가 아파트만 그럴까요? 당시 서민들이 사기 적합한 가격이었던 강북의 아파트로 가보면 기름 동부 센트레빌의 경우 같은 기간 매매가가 3억 7천 정도에서 7억 4천만 원까지 오르는 동안 전세가 역시 2억 6천 정도에서 4억까지 올라버리죠. 이렇게 매매 가격을 올리면서 전세 가격 역시 같이 올리니 당시에는 집을 살 수 있었던 금액임에도 지금은 전세로 살 수도 없는 가격이 되어버렸습니다. 저들이 실거주 목적으로만 사고 투기 행위를 지향했다면 지금 전세 사는 사람들은 내 집 마련을 하고도 남았을 것이라는 이야기죠. 그래놓고 무슨 자기들 때문에 임차 물건이 나와 전월세 세입자의 안정적인 거주지를 보장해주는 것처럼 짓거리나요?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을 못하게 만들어버리며 보증금을 높여 그들의 자금을 이용하여 높은 불로소득을 올리고 있었을 뿐이죠. 그리고 그 당시에는 부동산을 살 수 없었던, 이제서야 부동산 시장에 처음 진입하는 20, 30대들은 내 집 마련을 하기 위해 하우스 푸어를 선택해서 평생을 빚을 갚아가며 누릴 것도 못 누리면서 살게 되거나, 아니면 내 집 마련을 포기하며 누구 하나 부양할 자신이 없어지니 차츰 M4 세대로 변해가게 되는 것이고요. 또 이렇게 집에만 사람들이 매이면서 집을 사기 위해 악착같이 자금을 모으거나 대출을 갚는 이자로 대부분의 소득을 쓰게 되니 소비가 위축되면서 자영업은 물론 기업들까지 매출이 줄어드니 당연히 일자리는 점점 더 줄어들고, 일자리가 줄어드니 소득이 생기지 않아 다시 소비가 위축되는 등 악순환이 이어지게 되면서 특히 젊은 세대들의 취업난이 더욱 심각해지게 되죠. 심각해지는 취업난으로 다시 내 집 마련은 꿈도 꿀 수 없게 되면서 실수요들보다는 투기 수요들 위주의 부동산 시장으로 변모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실제 실수요들이 주택 거주만을 위해 사용하는 금액인 전세 가격의 상승세가 멈춘 반면 투기 수요들의 지표까지 같이 책정되는 매매 가격만이 꾸준히 상승했다는 것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전세 가격 상승세가 멈췄다는 것은 실수요들이 최대한 빚을 졌기 때문에 더 이상 주거에 자금을 사용할 수 없을 만큼 힘들어졌다는 것을 뜻하니까요.
그럼에도 과연 다주택 투기꾼들로 인해 전월세 매물이 나오면서 임대차 시장이 안정된다고 할 수 있는 걸까요? 아니면 저들로 인해 매물이 줄어들고 임대차 시장마저 가격을 끌어올리며 사람들이 내 집 마련은 물론이거니와 임대조차도 하지 못해 외부로 밀려나게 되는 것일까요? 답은 누가 봐도 나와 있다고 생각합니다.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에서 말했던 이야기들을 통합해서 생각해 볼 때 오히려 다주택 투기꾼들로 인해 임대차 시장은 더욱더 무너졌으며 내 집 마련은커녕 전세로도 살 수 없도록 만들어 점점 더 외곽으로 밀려나면서 젊은 세대들은 출퇴근에만 하루에 몇 시간씩 쏟아붓게 되었고 이렇게 아까운 시간들이 길바닥에 버려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비 역시 위축되면서 직업은 줄어들고 생산성 없이 빚으로만 만들어진 자금들이 부동산 시장에 쌓이면서 나라는 점점 더 위태로워지고 있죠. 그럼에도 저들은 임대차 시장에 기여한다는 젖단 멘트로 자신들의 행위를 정당화시키고 집값은 마땅히 더 올라야 할 것처럼 짓거리고 있습니다. 만일 저들의 말대로 10억, 20억 아파트의 가격이 계속 오르며 지들은 돈을 벌고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과연 그럴까요? 예를 들어 자식이 2명만 되더라도 저렇게까지 가격이 오른 집을 팔아봤자 나중에 자식들에게 각각 물려주게 된다면 서울의 외곽 지역도 살 수 없는 가격이 되어 있을 테니까요. 그렇다고 자신들이 돈을 벌어서 독립하기에는 지들이 집값을 너무 많이 올려놓았고요. 결국은 장기적으로 보면 이런 추세로 인해 건설사들만 이익 보고 부자들만이 부를 세습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지는 동안 전 재산을 쏟아 투기한 인간들은 눈앞의 몇 푼의 돈에 눈이 멀어 자기 자식들 그리고 그 후손들의 미래를 망치고 있는 불량 부모가 되어가고 있죠. 결국 이런 부동산 거품으로 인해 내수 시장이 망가지면서 경제 위기에 더욱 취약한 국가로 만들어지는 동안 세계적인 경제 위기가 코앞까지 도래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주거가 보장되지 못하면 못할수록 그 경제 위기는 우리나라에서 장기화되어 있겠죠. 그래도 언젠간 오를 것이란 마음으로 계속 비싼 호가를 유지하며 매물을 붙드시겠습니까? 그렇다면 당신은 당신 자신은 물론 주위 사람 그리고 내 자식들과 그 후손들까지도 망치는 최악의 방법을 선택한 것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